지난 27일 영국 존슨 총리가 양선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정상 중에 양선 판정을 받은 것은 영국 총리가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미국 뉴욕은 로망의 도시에서 사망자가 넘치는 악몽의 도시로 변했다며 상황을 전하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불과 두어 달 전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며 각국 정부들은 큰 위기 속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려 117개국에서 한국산 특히 진단키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간편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주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상업적 수출과 원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장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막지 않았으며 통화 스와프도 하고 있고 미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입국을 막지 않았으며 우호국들 중 가장 교류가 활발하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서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장점은 6시간 정도의 결과가 나오며 36만 건의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어서 이것이 타국 제품보다도 한국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이며 현재 국내 수출 여력은 일주일에 330만 회 검사량이 가능하다면서 수출에 문제는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한 진단키트가 무더기로 불량 사태로 나타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일이 절묘하게 벌어졌습니다. 중국 선전의 바이오이지 테크놀로지사가 야심차게 정확도 80%를 자랑하며 스페인에 수출한 34만 개가 30%에도 못 미치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이 수출한 제품은 중국 현지 언론에서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가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구매 규모는 진단키트 550만 개, 마스크 5억 5천만 개, 인공호흡기 950대를 포함해서 하나로 총 5,700억 원어치로 위급한 시기에 초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체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진단키트 500만 개를 수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8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오류율이 너무 높아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제대로 결과를 알 수조차도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중국 당국은 계약한 상품은 아직 발송조차 안 했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바이오지사의 진단키트는 정부 공식 의약품 승인을 받은 제품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적용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태를 진화하고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뚫렸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각국의 요청이 한국에 쇄도하는 가운데 12일 전부터 한국 정부가 여러 정상들과 제안했던 화상 G20 회의가 드디어 26일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방역 방법과 대처 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동 제한을 통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가 시급하다며 의사 및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을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뚜렷한 준비할 사이도 없이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급히 봉쇄 정책을 취하다 보니 모든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앞으로 국제사회 리더십도 재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위기시 대처하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자원 동원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이죠. 현재 한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철저하고 공격적인 방역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진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중국을 추월했고 50개 주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병상은 물론이고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가 현저히 부족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정부의 통계제로나 유럽에 수출한 수백만 개의 진단키트 불량 판정으로 국제적인 신뢰가 멀어졌으며 또 28일부터는 갑자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 올림픽 개최에 목을 매다가 결국은 좌초된 일본은 1만 5천 건도 안 되는 소극적인 검사로 잠재적 위험국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바라본 유럽의 많은 선진 국가들은 예상 외로 한국의 시민의식과 비교되면서 사직이가 넘치고 정부 지침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와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지며 자연스럽게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며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117개국에 수출되거나 원조되는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하자는 청원이 20만 건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